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서울 용산의 체납자 집을 국세청 추적조사팀과 서울시 38 세금 징수팀이 합동수색에 들어갑니다. 방 안에 쌓여있는 오렌지색 박스를 열어보니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쏟아집니다. 에르메스 가방과 현금과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 총 9억 원어치가 압류됐습니다. 저희 국세청에서 왔는데요. 집 주소가 여기로 돼 있어가지고. 네. 잠복과 탐문 끝에 강남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체납자 집을 합동 수색하자 5만 원짜리 돈다발과 금시계가 나옵니다. 관할구청의 CCTV 관저센터를 통해 체납자가 캐리어 가방에 숨긴 돈을 확인해보니 4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18명에 대한 합동수색으로 18억 원이 압류됐습니다.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 정보 등 현장 정보가 공유됐습니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해온 체납정리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및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행해 옮긴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10조 원을 넘고 1년 이상 2억 원을 넘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83조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내년에 국세 체납 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며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부터 단호히 조치해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사장의 체납으로 인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장기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사회보험 중에서 유독 국민연금만 근로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일 4대 사회보험 징수공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4대 사회보험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 총 1조 1,2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 5,817억 원에서 2024년 4,888억 원까지 감소세였으나 2025년에는 6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반년 만에 체납 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경기 악화에 직격타니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을 흔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오랫동안 보험료를 안 낸 사업장은 무려 213개월, 즉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억 6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또 어떤 사업장은 2년 2개월 만에 26억 원이 넘는 금액을 미납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독소 조항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먼저 근로자를 보호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7년 체납 사례의 사업장 근로자라면 매달 월급에서 4.5%를 꼬박꼬박 떼었음에도 17년의 노후 준비가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개별 납부라는 구제책이 있지만 그 내용도 근로자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이미 떼인 자신의 부담금을 또 내면 가입기간의 50%만 인정해줍니다. 만약 가입기간을 100% 다 인정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자기 몫은 물론 사장님이 내야 할 몫까지 총 9%를 혼자 뒤집어 써야 합니다. 근로자로서는 왜 내 잘못도 아닌데 2번 돈을 내야 하고 심지어 사장님 몫까지 대신 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체납자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855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418억 원 중에서 고발을 통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고작 82억 원으로 징수율이 19%에 그칩니다.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거짓 신고하는 등 물품 수입 과정에서 탈세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관세청은 개인 170명과 법인 66개 등 고액 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전체 명단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농산물 무역 개인 사업자 장대석 씨로 4,483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약 1,400만 원을 체납하고서 본인 부담 상한제의 허점을 이용해 1,500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아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 18개월치인 1,447만 9천 원을 체납했으나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의료비 1,576만 6천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건보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게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습니다. 단 현행법상 건보 가입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른 환급액을 지급할 때 체납된 건보료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고액 장기 체납자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0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장기 체납자 중 1,926명이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의료비를 환급받았습니다. 체납 금액 합계는 390억 3,265만 원, 환급액 합계는 18억 9,344만 원입니다. 고액 체납자가 아닌 경우는 더 많았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8만 9,885명이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의료비를 돌려받았습니다. 건보료 체납 금액은 1,469억 9,380만 원, 의료비 환급액은 852억 7,714만 원에 달합니다. 건보공단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 금액을 공제 처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건보료 고액 장기 체납자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본인 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누려선 안 된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제도적 맹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산세 5,600만 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명품 시계입니다. 지난달 말 이뤄진 공매에서 최저 입찰가보다 40% 높은 금액인 1,51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밖에도 600만 원대 순금 팔찌와 300만 원대 명품 가방 등도 세 주인을 만났습니다. 압류품 502점에 모두 2,700여 명이 입찰해 438점이 낙찰된 겁니다. 경기도는 낙찰 금액과 공매 전 체납자의 자진 납부액을 합쳐 모두 세금 4억 8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고지 체납자라고 하죠. 고지 체납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좀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조세청이 실현이 사실 목적입니다. 앞서 도는 이번 공매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지방세 체납자 집을 수색하기 시작하자 급하게 체납자 아버지가 대신 세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지금 아버님께서 전체 다 납부하셨어요. 네, 저희가 그러면 압류하던 거 중단하고 저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끝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 압류한 물품들이 공매로 나오는 겁니다. 고가의 귀금속 등 가치 있는 물품 등을 다수 공매 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 실적 역시 크게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그동안 4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오는 11월엔 이번 공매에서 유찰된 물품 등을 포함해 2차 공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참여하면 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세금이 덜 거치며 지난 2년간 역대급의 세수 펑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국세청은 갈수록 불어나는 체납액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국세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습니다. 체납 규모는 연간 수조 원씩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110조 원을 넘었습니다. 체납자 수는 133만 명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체납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세 체납 관리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모든 체납자의 실거주지, 사업장을 방문해 직접 대면하고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과세당국의 조직과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일반 시민 2,000명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상세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층, 퇴직 공무원 등을 채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일반 시민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하여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 방문할 예정입니다. 총 3년간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하여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고의적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역량이 집중되면서 현재의 추적 징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와 연계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 징수 조치를 보류해주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